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기초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강의는 1차 시와 2차 시, 3차 시로 진행이 되며 1차 시는 서비스 기초 안전 보건 개론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차 시에는 바로 서비스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즉 근골격계 질환, 즉 근골격계 질환은 목, 어깨, 허리, 상지, 하지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이런 그 신경과 작은 혈관 등에서 일어나는 즉 발생되는 통증이라든가 무감각하다든가 쑤시다든가 얼얼함 이런 불편함 등으로 인한 어떤 그 이상 현상을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는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2014년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에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사망률이 2014년도 통계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사고로 인해서 하루 6명꼴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국의 24배고 일본의 4.8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안전불감증 공화국이다. 이런 낙인이 찍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나라에서 2014년도에 안전처가 신설이 됐죠. 지금은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비스 기초 안전 교육의 그 강의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중요하느냐, 다른 건 아니고 안전에 대한 바로 우리가 경각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200km 이상을 놓고 가면 불과 2시간 몇 분 만에 주파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쉽게 해서 운전을 하시다가 두 갈래 길이 나타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면 이제는 내려서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제 요양보호사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르신 목욕을 시키고 나오다가 물기를 덜 제거한 상태에서 그냥 뒤로 넘어졌어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분이 현재에도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간혹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우울증이 생길 지경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는 예기치 못한 가운데 이런 위험의 순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너무 위험의 총량이 많이 증가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보는 것이 우리가 안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전의 습관화를 넘어서 말 그대로 안전의 생활화가 굉장히 필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몸이 다쳐서 집에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거의 생계의 60% 이상이 경제적인 궁핍을 겪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사자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다쳐서 누워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선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몸이 아파 누워있다 보니까 아빠한테 나타나지 않는 비굴함이 때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또 아빠한테 그 짜증 섞인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요. 아빠한테 폭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학업을 하는데 굉장히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요. 또 쉽게 해서 결혼 관계에 있는, 혼인 관계에 있는 자녀들이 혼인에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격 장애가 생기고 굉장히 그 두려움이 생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한 가정을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중압감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 우울증이라든가 두려움을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안전사고로 인해서 몸이 다쳐서 누워 있으면 온 가정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또 기업은 어떻겠어요? 기업은 우선 산업 인력이 손실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직원이 저렇게 다쳐서 누워 있으면 나름대로 직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되다 보니까 생산성이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중소기업 같은 데는 말 그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기가 지연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사관계가 악화가 되고 결국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저렇게 다쳐서 누워 있으면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요즘은 유능한 사장은 과거에는 물건을 잘 만들어서 많이 파는 사람을 유능한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물론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익 창출이지만은 말 그대로 이제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인 재해 예방 대책을 잘 병행을 해서 사고가 안 나는 회사를 만드는 게 바로 유능한 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재해 예방 대책 없이는 선진국 달성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선진국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력도 필요하고 국민의 생명보호도 필요하고 국민의 복지 문제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우리 쉽게 해서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을 위한 하나의 기초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특히 복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하면 어떻습니까? 복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가난에 대한 문제, 빈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재 지금 우리가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어떻습니까?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불러서 결국은 우리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밀가루도 주고 보리쌀도 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국민이 내가 못 사니까 국가가 시혜의 조건으로 이제 시혜를 베푼다 이런 측면이었죠. 근데 지금은 큰일 납니다. 우리 헌법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면 국가는 결국은 나한테 돈을 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 그대로 국민의 복지 문제에 또 국민의 생명보호 또 거기에 경제력이 플러스가 될 때 바로 우리는 선진국 달성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안전보건 분야의 그 위험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기본을 경시하는 풍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이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그 안전을 규제로 보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합니다. 즉 자율안전관리의 정착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예방에 대한 투자를 이제는 경비로 보는 시각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을 생산과 별개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의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예방보다는 사후 관리를 우선하는 정책. 예를 들어서 뭐 물어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바로 안전보건 분야의 상당히 위험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사고는 뭐고 재해는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돼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건, 이걸 우리가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해라고 하면은 사고의 결과로서 생긴 바로 인명에 대한 상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명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함께 인명에 대한 상해가 있을 때 이때를 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재해는 크게 나눠서 일반 재해와 중대 재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일반 재해는 일을 하시다가 근로를 하시다가 내가 몸이 다쳐서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자가 나타났을 때를 우리가 일반 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대 재해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해 되면 바로 노동관서에 보고를 해야 되고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중대 재해는 어떤 부분이 중대 재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명 이상이 3개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쉽게 해서 몸이 다쳤을 때를 우리가 중대 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1명 이상 사망을 했을 때 이때를 우리가 중대 재해다. 그리고 그 한 작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이 말 그대로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중대 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중대 재해가 있으면은 결국은 그 작업장은 특별 관리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중상이냐 경상이냐라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 중상이냐 경상이냐를 얘기할 때 사회적 인식에서 봤을 때 중상이냐 경상이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통사고, 즉 철도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일 때 중상이냐 경상이냐로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이 다쳐서 내가 2주 동안 입원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회적 인식에서 봤을 때는 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통사고나 철도사고는 3주 이상 입원해야 그게 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인 경우에는 사회적 인식에서는 4일 이상을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경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1 이상 3주까지 쉽게 해서 통원 치료를 받아도 경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그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안전 이론가 한 분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일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보험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많은 사고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어떤 큰 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것이 아니고 300번의 전조현상이 있고 또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29번의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수정이 안 되면 엄청나게 큰 사고로 이어진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우리나라의 1995년도에 그 엄청난 큰 사고가 난 삼풍백화점 사고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비스듬한 상태에서 지어졌다고는 합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삼풍백화점 맨 위에
없어도 될 76톤가량의 구조물이 설치가 됐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76톤, 1톤이면 1000kg잖아요. 이게 엄청난 무게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삼풍백화점이 쉽게 해서 건립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벽이 균열이 가는 모습, 바닥이 균열이 갔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위에 보고가 됐고 했는데 임원진들은 아마 그런 보고들을 그냥 무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 안전진단을 받게 됐는데 그 안전진단상에서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됐는데 그것조차도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엄청난 큰 사고로 이어진 거죠. 937명의 부상자, 502명의 사망자가 나타났고요. 6명의 실종자가 나타났던 아주 엄청난 대형 사고였던 거죠. 그래서 하일리 이론에 비추어 보면은 여러 번의 쉽게 해서 전조 현상들, 이게 수정이 안 되면 29번의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한 번의 큰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모습을 아마 보여준 그 실례라고 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재해 원인 분석 중에는 이제 개별적인 원인 분석이 있고 통계적인 원인 분석이 있는데 통계적인 원인 분석에서 이제 파레토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레토도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이름입니다. 근데 이 빌브레드 파레토가 백화점에 오시는 손님들이 20%의 사람이 80%의 매출을 올리더라. 이걸 가지고서 말 그대로 통계적 원인 분석에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율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천인율이다 하는 것은 1000명당 우리가 발생 건수를 천인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도수율이다 하면 산업재해 그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도율은 어떤 재해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구조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통상 툴박스 미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바로 근로 현장 근처에서 이제 공구 상자를 앞에다 두고 말 그대로 작업 개시 전에 감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작업자들이 모여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즉 안전을 서로 확인한 후에 서로 간에 오늘 모든 부분은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을 하자 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그게 이제 툴박스 미팅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1차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